안녕하세요. 아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정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기초수급비가 안 깎이면서 내 통장 잔고는 얼마까지 유지해도 되는지 이 질문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자, 질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재산은 없는데 수급비, 아마도 생계급여를 말씀하시겠죠? 생계급여가 감액이 안 되려면 통장에 잔액이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 제목이 2025년 수급자 통장 잔액 기준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이 영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총 재산이 얼마인지랑 수급비, 통장 받는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는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흔히 통장 잔액만을 고려하시는데 수급자의 재산을 판단할 때는 통장 잔액만을 따지지 않고요. 모든 재산을 다 합쳐서 기본 재산액보다 적으면 통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서울 9,900, 경기도 8,000, 광역시 7,700, 다른 지역에 사시면 5,300. 여기에 내가 관련된 집이 있다, 보증금이 있다, 또는 차가 있다, 일반 재산 토지가 있다. 금융재산에서는 통장 잔액뿐만이 아니라 보험, 주식, 채권, 어쨌든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더했을 때 이 금액보다 작다. 그러면은 수급비 안 깎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어떤 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모든 재산을 다 더했을 때 이 금액보다만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만이 얼마 있으면 되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질문이 잘 성립하지가 않고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더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처럼 나는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다. 보증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오로지 월세만 내면서 수급비로만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분은 통장 잔액이 9,900까지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광역시에 사시는 분은 난 그러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른 재산 전혀 없고 보험도 없으니까 오로지 은행에 있는 입출금 통장에 7,700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예, 맞는 말,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추가로 500만 원을 한 번 더 빼줍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금액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 사는 분은 8,000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가구당 500만 원을 생활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한 번 더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사실상은 여기다가 500만 원씩을 더 있어도 수급비가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을 보자면 경기도는 8,500이 되겠죠. 그 외 지역이면 5,8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도 추가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이 일정 정도 늘어났을 때 소득으로 봐서 생계급여가 깎이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라고 하거든요. 기초수급에서는 소득이 얼마 있냐도 중요하지만 재산도 얼마 있냐가 중요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생계급여를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기본 재산액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금액이 넘지 않는 선까지는 생계급여가 전혀 깎여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8,500만 원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집만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집이 8,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공시가격으로. 그럼 그 넘어가는 금액, 예를 들면 8,50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나는 9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집이 공시가격으로. 근데 여기서 8,500을 빼주겠죠. 그럼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1.04%를 곱한 약 월 5만 원 정도, 소득이 5만 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서 소득으로 환산이 되고 그때부터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건 맞는 말인데,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 재산을 넘어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 있으면 생계급여가 깎일 우려가 있어요. 예, 그 얼마 있어야 라는 기준이 모든 재산을 다 더했을 때 이걸 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깎일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보증금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은행 이자를, 은행에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1년에 24만 원의 이자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바로 또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서울에선 9,900까지 통장 잔액이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이자를 받으면서 깎이냐? 자, 이거는 재산으로 볼 때 기준이고, 이자는 발생하는 순간 매달 꽂히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1년에 24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게 넘어가는 순간 나누기 12개월을 해서 매달 생계급여가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분이 다른 재산 하나도 없이 9,900만 원, 오로지 통장 잔액으로 9,900만 원이 있는데 연 3%의 예금에 가입을 했다. 그럼 1년에 이자가 297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24만 원을 빼주는 상태에서 273만 원의 이자를 나누기 12개월 했을 때 매달 22만 원의 생계급여가 깎여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모으실 때는 장기저축 공제가 되는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1년에 24만 원이 넘지 않게끔 이자 소득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입출금 통장에만 보관하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24만 원 넘게 받아봐야 이자 받아서 좋네? 근데 다음 해부터 생계급여가 깎여나갈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질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가 안 깎이는 수준의 통장 잔고라는 개념은 사실상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든 재산을 다 더했을 때가 기준이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기준을 넘어갔을 때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통장에 많은 돈을 꾸준히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있어도 되냐? 그럴 때는 이자를 판단하셔라. 24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생계급여가 또 깎이기 시작한다 라고 답변 드릴게요. 또 다른 용어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